지난 7월 29일 날 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주애가 후계 수업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죠. 기대 수명이 2, 3년 남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근데 사실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스트로크, 뇌졸중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 정보 당국이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세 번째 이게 오게 된다면은 생존 확률이 70% 정도, 3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정확히 3년 3개월 만인 2011년 12월에 스트로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또 김주애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김주애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김주애가 김정은하고 같이 현지 지도를 나가면은 경제 부분은 되게 미미한데 군사 부분이 60%를 차지해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 향도자라는 의미거든요. 북한의 지도자는 뭐냐면요, 인민의 앞길을 향도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김주애가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애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안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는데 지난 8월 4일에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 차량을 군부대에 이제 전력화해서 배치하는 그 행사 과정에 이제 80여일 만에 모습을 다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후계자설이 또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어요. 단상에 김주애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고모 김여정이 허리를 숙이면서 김주애를 이렇게 안내를 해요. 야, 많이 성장했네. 어머, 키가 엄청 크네. 꽤 컸네. 많이 성장했네요. 오, 키가 의상을 또 비슷하네. 저렇게 입어놓으니까. 안내를 하는구나. 와, 대박이다. 이 영상까지 보게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로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군사무기라든지 열병식 이런 데 주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김정은이 생각할 때 자신의 유고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 군부인데, 일단 군부를 장악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인들이 동원되는 군부의 행사에 김주애를 주로 등장시킴으로써 미리부터 그 어떤 충성심을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정원에서는 이 김주애가 후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김주애 후계자를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김정을 이을 북한의 후계자는 누구인지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을 저희 이만갑에서 만나봤습니다. 북한 김주애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전은 이미 김정은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2022년에 김주애를 맨 처음 등장시켰을 때부터 김주애에게 사용된 명칭을 보면은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또 존경한이라는 표현을 어린 김주애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가 시작이 되고 있고, 저는 우선 그 유력한 후보자는 김주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효준 씨도 진해한 지도자분나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향도나 그런 사랑한다거나 그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도 없고 지금 이 시점이 김정은 위원장 한데 후계자를 준비시키거나 또는 백성들한테 각인시킬 만큼 중요한 혁명이 계승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필요한 거는 후계자가 아니고 자기가 수령이 되는 거, 자기 배지도 만들었고 20승 10정책이라는 걸 내가지고 업적을 만들어서 인민들 앞에 내가 수령으로서의 위상을 찾겠다. 지금 그 과정인데 자기 쪽으로 모든 게 집중돼야 되는데 후계자 쪽으로 돌리겠다? 조금. 김주애 이런 보도가 많지만은 저는 큰 아들이
지금 현재 해외에 유학 중일 것이다. 지금 그 나이에 김정은, 김여정도 함께 나가서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은 해외 유학 중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8월 4일 저희가 방금 본 군 관련 행사에 김주애가 80일 만에 등장한 이 장면이 앞으로 김주애가 과연 북한의 후계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앞으로 판가름하는 중요한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국정원이 7월 말에 김주애가 후계 수업 중이지만 다른 자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보고를 내놓았는데 그 직후에 바로 공개 행사에 처음 등장시키면서 뒷줄에 앉혔잖아요. 그동안에 저렇게 둘째 줄로 밀려나서 군부 인사들이 앞에 앉았는데 후계자 지위에서 한때 있다가 밀려난 고모인 김여정, 또 외무상 최선희 이렇게 나란히 앉혀놨는데, 그리고 전날 보도는 김주애가 전날 나왔다는 거를 북한 매체들이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후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간복이라 그럴까요? 좀 뭔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뭔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주애가 저는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 게 북한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정말 강해요. 진짜 이 재떨이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를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힌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보여져서 김주애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방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도 박지원 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아들이 되는 거고. 근데 아빠 입장에서 딸이 예쁘니까 계속 데리고 나올 수가 있거든. 북한은 뭐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근데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여자를 세우는 것에서 거의 납득을 못할 거. 권력층도 그렇고. 북한 사회가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남존여비가 강하게 있는 사회라 그러면은 김주애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북한도 장마당을 거치고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그 저변의 엄마들이 남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문직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북한이 3년, 4년 안에 보여왔던 행보, 외교부장을 여자에 올린다든지 그 여자의 수장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살아있을 때 김주애를 위한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요. 여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김주애가 수령이 됐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여자 수령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걸 단순하게 이제 그 북한을 절대 왕조라고 봤을 때는 후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절대 왕조 국가에서 후계자를 일찍 공개하면 두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단점이 너무 일찍 공개가 돼가지고 공격 대상이 돼요. 두 번째는 다음 권력은 얘잖아요. 왕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 권력 줄이 라인이 붙어버려요. 간단한 예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태자 밀건법이라고 해가지고 현 황제가 다음 황제를 절대 살아생전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내 다음 황제는 얘다라고 하는 순간 이쪽으로 다 줄 서버리잖아요. 완전 줄 서버리고. 그래서 다음 황제는 누구다라는 걸 쪽지에 써가지고 두 장을 나눠요. 그리고 한 장은 자금성 위에 있는 천장에 숨겨놔요. 그리고 한 장은 내 품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거 맞춰보라고. 다음 황제는 내가 이게 쪽지에 적어놨다. 이게 태자 밀건법이거든요. 이 정도로 절대 왕조 국가에서는 다음 권력자를 공개를 안 하는데 이렇게 쉽게 후계자를 일찍 공개할까? 아니라고 봐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김정일 집권 시기에도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가서 철저히 이제 비밀에 붙여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아마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발렌주밖에 없었어. 북한에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누나가 그 고등학교 선생인데 갑자기 국가법이 와서 난리가 나서 한 명은 그냥 잘렸어요. 근데 왜냐면 김정일이한테 자식이 있다는 걸 누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들었고 만데 그게 국가법에서 알아가지고 조사하러 와가지고 그 먼저 누설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선생 잘려가지고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도 김정은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전 의원은 김정은이 아들을 해외 유학 보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주애를 지금 일종의 하나의 쇼맨십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건데 그거는 김정은 건강설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불필요하거든요.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김정은도 굉장히 급하게 한 거거든요. 원래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70년대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수계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김정은이 그냥 빨리 데려다가 바로 노출시켜가지고 바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큰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큰아들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유에서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인 딸임에도 불구하고 김주혜를 내세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유력한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20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항해도에서 오셨어요. 근데 항해남도에 과일군이라는 고장이 있어요. 거기 과일이 정말 유명한 곳인데, 과일? 네, 과일이 너무 많이 나서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그 과일군의 현지 지도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거기 과일군에 갔더니 과수원 앞에 벽화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벽화에 보니까 남자아이가 이렇게 사과를 따는 장면을 벽화로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전 무슨 벽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존귀하신 자제분의 벽화다.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의 첫째 아들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김정은이 내려와서 사과 따는 그 장면을 벽화로 해놨고 그때 내려왔을 당시에 $100씩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물까지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안에서는 그 과일군 안에서는 그럼 결국은 첫째 아들 13살 정도 됐다라고 알고 있더라고 이분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벽화까지 그려놨으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아들이 있는 건 맞는데 왜 김주혜를 공개하는지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야담은 정윤아야. 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벽화가 있는데 네. 사과 야 사과를 이렇게 따는 $100. 장면이 진짜 싫어 같다. 아, 저 이야기는 뭐 어쩌면 몇 년 안에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나야지 이야기고. 알겠죠. 저는 윤아 씨 얘기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좀 구미가 좀 당겨요. 뭐에 또 넘어가신 거예요? 그 벽화 얘기. 벽화에 낚였다고. 저희의 그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실은 국정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김정은의 후계 문제를 열심히 그 추적을 하고 있을 때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첫 대형이 김정철이가 될 거라는데 결정적으로 그 단서가 포착된 거는 사실 대만의 한 사진 작가가 평양 근교의 한 협동농장을 방문했다가 거기 협동농장 입구에 있는 벽화에 김정은 동지 후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촬영해온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그 친구가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희가 알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된다. 힌트가 거기 있다고요? 이름이 박혀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를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기 전에 뜻밖의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무슨 그 협동농장의 어디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런 게 그때의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분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어오라고 좀. 그러게요. 그거 알았으면 사진 찍어왔을 텐데. 근데 사실 요즘 북한 주민들은 누가 후계자가 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도 뭐 스위스 유학파잖아요. 아, 우리 북한도 이제 달라지겠구나. 세상이 변하겠구나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그냥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이제 뭘 해주던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아무나 하라지 이런 입장인 거죠. 김정은 첫째 아들 등장! 내가 그 작년에 그 딸을 공개했더니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더라고. 놀랐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라고. 김정은의 첫째 아들 등장. 야, 대박인데요. 크네. 내가 되게 커요. 어머 어떡해 진짜 닮았다. 리설주 진짜 많이 닮았다.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 머리 스타일도 너무 리설주랑 똑같아. 검은 옷을. 아들, 딸, 아들. 둘째 공개. 자, 이만갑의
연말을 달궜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의 공개가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공개라 당시에 우리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딸을 공개한 현장이 조금 거시기 했어요. 맞아요.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성공했다면서 딸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반응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북한이 느끼기에. 그래서 화장도 하고 엄마랑 똑같은 옷에 엄마 스타일의 올림머리까지 하고 더 예쁘게 꾸며서 다시 주애를 2번 등장시켰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주애를 자주 등장시키고 올해 딱 초 1월 1일에도 북한이 주애의 최근 근황을 또 공개했어요. 이번엔 화성 17형 미사일의 대량 생산 공장에 딸과 팔짱을 끼면서 또 딱 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 주애라는 딸이 후계자 구도에서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공개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핵과 미사일이 미래 세대의 북한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안전 보장 수단이다.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두 가지를 함께 딸과 화성 17형을 같이 자꾸 이렇게 같이 연관짓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 박사님 그 김정은이 진짜 딸을 데리고 나온 뭐 혹시 뭐 그런 왜 공개했을까요? 4세대 후계자 준비 밑밥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고 있을 거고 김정은이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되면 또 4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뭐 추측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김일성의 다른 자녀들은 봤는데 김정일의 자녀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드는 의문. 혹시 2020년도에 아프다 그랬던 게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7차 당대회에서 왜 총비서 대리인을 굳이 만들어 놓고 임명을 안 할까? 맞아요. 그리고 왜 갑자기 딸을 데리고 나올까? 이런 것을 쭉 한번 종합해 보면 저게 무슨 밑밥이 있을 것 같다. 뭐 너네 딴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잘못돼도 내 밑에 또 어떤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너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6년 말에 왔는데 한국에 2016년까지 북한에서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냐 딸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제가 듣은 바도 없고 아는 사람은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김주애가 둘째고 그 위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아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북한은 이제 아들은 혁명의 대를 잇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원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런 소문이라도 돌았겠는데 그런 소문이 전혀 안 돌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대사관들에는 어떤 지령이 자주 오는가 하면 애들과 관련한 걸 뭘 보내라는 지령이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딱 김정은의 자녀들 거 아니라 어떤 놀이감이라든가 어떤 그 새로 나온 게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내라고 하는데 아들과 관련한 걸 뭘 보내본 적은 내 기억에 아무리 뒤돌아봐도 없은 것 같아요. 그러네. 영국 계시대요? 네. 주애라는 이름도 북한이 발표한 이름이 아니고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갔을 때 그게 2013년인데 딸 이름을 주애라고 했고 자가 애를 안아봤다고 했어요. 로드맨이요. 그러면 지금 다 데리고 다니는 주애가 2013년생이라면 김정은하고 식사하는 어찬이든 만찬이든 술 먹는 자리에 2013년짜리 그 애기 피경 같은 걸 데리고 나갔다는 소리인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게 한 살도 안 된 애를 산모가 그것도 이렇게 행사와 같은데 데리고 나갔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만약 로드맨이 정확히 듣고 안아봤던 애가 김주애라면 얘가 바로 2010년인데 대나 첫째 주애가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2010년으로 생각하면 2-3살 됐을 때는 아빠하고 따라서 데리고 나왔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번 안아보고 내가 안아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드맨한테다가 우리가 다시 전화로 당신이 그때 안아본 애가 한 살도 안 된 자그만 애기냐 베이비냐 아니면 2-3살짜리 제 발로 걸어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설득당했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우리 영상 보면서 제일 많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크네. 북한 사람 치고 김정은이가 키가 큰 편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도 애가 저만. 근데 애가 벌써 저만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주혜가 2013년생이라면 지금 9살이란 소리잖아요. 9살 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네. 딸내미인데 1살 반까지는 우리 딸 보면 아들이 아빠 닮았네.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그래서 막 머리띠 분홍색 해주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이 재밌는 수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게 지금 러드맨이 인터뷰에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한다면 이제라도 러드맨한테 당신이 가서 그때 2013년대 안아본 게 베이비냐 아니면 뭐 애냐 몇 살짜리 애냐 다시 물어보면 썬킴이 전화해서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이 불필요한 논쟁 끝. 전화합시다. 자, 우리 국정원이 로드맨에게 그거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것 같아. 통해서 쿠션으로. 물어봤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그건 제가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이 궁금증이 너무 합리적인 궁금증인 거예요. 그래서 6년 전 최대 관심사가 김정은에게 첫째 아들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나서 둘째 주애가 밝혀졌고 3년 전에는 셋째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국정원 플러스 다른 곳을 취재해봤는데 첫째 2010년생 13살 된 아들이 있는 거는 우리 정보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크로스책, 뭐 꽈트로책 여러 번 체크했더라고요. 걔 머리 길러가지고 지금 딸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주애가 너무 큰데? 그래. 라는 의문점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원이 다른 루트로 주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애의 성장 과정을 다 일일이 체크해와서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주애 성장됐을 때 우리 국정원에서 분석한 파일이 되게 흥미로워요. 성장하는 내내 다른 또래에 비해서 발육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큼. 그게 있었어요? 이런 그 정보 분석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빠가 전화를 너무 크긴 해요.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여자 아이가 더 빨리 자라고 그 뒤부터는 서서히 자라고 남학생들이 더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긴가민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얼굴과 주애의 얼굴이 일치했고 이름도 주애로 특정을 했고 우리가 체크하고 있었던 신장과 체중이 지금 딱 공개됐던 것과 일치한다 라는 보도가 있어서 둘째 주애랑 첫째 아들은 맞는 것 같아요.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주애 딸 아이가 후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 제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기관의 뉘앙스를 보면 김주애 후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분석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요. 여기 후계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호칭 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과 정보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후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김주애 같은 경우에 국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뭐 통일부라든가 이런 기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에는 후계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워워 하면서 이렇게 좀 진정시키던 분위기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번이나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류가 바뀐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별의 김주애를 빗대고 있다는 거. 사실은 과거에 보면 김일성의 그 호칭은 태양이었잖아요. 뭐 민족의 태양 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성이다, 향도성, 뭐 이 사람들의 이제 길을 밝혀주는 이런 별이라 이거예요. 금성이라 이건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별에 빗대가지고 뭔가 이 계몽군주, 북한의 인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린 계몽군주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이 김주애는 특별 대우 또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때? 딱 보기에 지금 뭔가 새해 샛별이 된다.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다른 거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시키려고요? 그렇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제일 놀랐어요. 왜요?
어찌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서 맞아요. 북한 사진 중에서 지도자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더 크게 부각되는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아니 김정은이 뭐가 그렇게 사실은 급해서 그런지 사실 나이도 어리잖아요. 주애도 어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저보다도 어린데 뭐가 이리 급해가지고 이런 후계자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딸을 이뻐해서 지금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는 것인가? 안 그러면 정말로 첫째 우리가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장남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 뭔가 아픈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정말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짜잔 공개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한 모든 게 지금 뭔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없는 것 없어. 같아요. 없어.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진이 권력 구도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애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 있죠. 가운데. 예. 와. 담배라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와요. 김정은은 뭐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엄청 신나 있는 약간 취하신 거 있고 와인도 한 잔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의 위치를 보면 좌덕훈 우주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넓게 보면 대박이다. 김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 김여정과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그때 김여정을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랬던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려도 한참 밀려있다. 주애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김여정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든 게 명백히 사실이 됐죠.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과 간부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듣네요. 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진은 저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래서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밑밥 작업을 깔고 있고 또 영향력을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 우표 발행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는 요즘 약간 우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편이 안 하니까 떨어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표.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우표에 열광하던 많이 모았죠. 시기처럼,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표 발행은 약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18일 김정은이 딸을 처음 데리고 나타난 11월 18일을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처음 나타났어요? 데뷔잖아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명절이 된 거예요, 이날이. 11월 18일을 우리시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득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김주애가 나중에 진짜 후계자가 된다면 또 지도자가 된다면 11월 18일 전화를 아마 미사일 발전 ICBM을 현지 지도한 날로 아마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념일이 됨으로써 전화를 얘기하려면 매번 저 주애가 등장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술 무기와 함께 주애를 이제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수령을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국정을 관여하는 이런 또 군사무기 발전에 기여한. 사실 그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10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길이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도 저런 기념일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의 첫 등장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살일 것 같아요. 10살 그러니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일찍 좀 세습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 12년 차고 2024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불혹이잖아요. 2013년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지금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계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 유력한 어떤 가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이 건강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북한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 상황 또 후계자와 관련한 지위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지만 자기가 유고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의 권능을 대신할 자리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이 아니면 뭘까? 계속 의문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 체제 전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2008년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게 이제 2008년 가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구나. 자기가 하는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맞네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 아까 건강 문제 때문에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 후계가 3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수령님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지만 지겹거든요. 근데 또 4대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과연? 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는데 맞느냐라고 따져보는 단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도 이제부터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의 가능성으로 두고 가능성을 검증해보겠다.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고 왜 이렇게 김정은이 젊은데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의 가능성에 두고 김정은이 공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여성이 지도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슬며시 김주애를 북한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20년은 필요하다라고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주애가 계속 중요한 장소에 나오더라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도가 있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안 데려 나오겠지. 한 그 금도가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지난 2월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주애가 한가운데 오르면서 열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병식을 받았다는 것은 맞네요. 미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저건 금도예요. 근데 그 금도와 금기를 와르르 깬 장면이 저 장면이었거든요. 저건 너무 큰 거죠? 내년 2월 8일 또 주석단의 주애가 등장한다? 저 사진을 여기서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귀여운 귀엽다. 딸을 행사에 데리고 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맞네. 상황들을 보니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북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주석단이잖아요. 거기서 김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열병식에서 김주애 백마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김주애 내년 활동을 예견해 봤을 때 아마 더 놀라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예측해 본다면 김정은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심상의 한
아마 김주애를 칭송하게 만드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김주애 등장을 보면서 등장시켰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반응이 아 귀엽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애에 대한 그 팬덤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북한에. 주애를 보고 저 뭐야 이거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층들 중에는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뭐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쁘다. 그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감들이 또 김정은 정권을 서포트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주애가 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구구절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주애를 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애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애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 등장한 것이 2012년 7월이었어요. 2012년. 근데 지금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가 2010년도에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12년도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리설주가 북한 매체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010년도에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출산을 했겠죠. 이건 출산한 이후의 모습이고.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산후조리를 저렇게 잘했다고 금방 붓기가 빠졌다고? 희망이 다가 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을 금거리 그 덕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2010년도에 출산했다 그러면은 1월이든지 정말 정초에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막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직후에 여인을 바로 무대에 올렸다. 산후조리도 안 하고. 산후조리도 안 하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래도 백두혈통에 이제 지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뭐 노래 시킨다고 무대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앞선 공연들도 있습니다. 앞선 공연은 뭐냐면은 2010년도 5월 러시아와의 합동 공연, 또 2010년도 2월 태양절 공연인데 메인도 아니고 저 뒤에 합창단이야? 단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공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절 음악회 무대에도 선 리설주인데. 잠깐만, 그럼 언제 출산을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산을 했으면.
궁금한 게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메인도 아니고 그치. 합창단원 사이에 껴서 맞아요. 2010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1월이에요, 1월. 1월에 밭출산한 여인을 지금 무대에 세웠다? 그건 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거죠. 아직 뼈도 안 아니, 붙었을 텐데. 북한 예술단은 그냥 뭐 연습을 10시간 넘게씩 매일 하는데 저 합창단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를 낳은 산모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메인 롤도 아니고 합창단이니까 원오브 합창단인데 그쵸.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존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여기다가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막장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갓 출산을 한 여인을 무대에 세울 리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10년생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설주가 나온 게 아니라 제2의 여인이 있다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이거는 반박, 공식 반박. 이거 왜냐면 듣다 보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아니 우린 이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들어봐. 보세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강권으로 2009년도에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2009년 결혼설은 정설로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전해지기에 따르면 리설주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서 데뷔하기 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에 한동안 5월 공연까지만 있고 2011년 공연이잖아요. 그 이후에 리설주가 공연한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쩌면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 보통 15kg에서 17, 18kg 이렇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출산 전과 출산 후가 5월 공연이 있었고 또 11월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의 또 음모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혹시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로 가는 또 전주기 맞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애가 둘째고 첫째가 있다는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근데 리설주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누구일까 그러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혼외자의 친모는 누구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현송월? 과연 현송월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바로 현송월 맞습니다. 바로 현송월 맞습니다. 현송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짜 부인의 비서를 사랑했네가 되는 거죠 이게요. 비서를 사랑했네. 가설이에요, 진짜 가설이요.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에 첫째 혼외자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 근데 지금도 현송월이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이게 리설주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가요? 최근 평양이나 해외 나온 일리트 속에서 아니 처음에 난 아들이 정말 현송월과 난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받아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유명하죠.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비밀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딸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근데 딸이라고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세대주? 예.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날고 춤마 처녀래요. 이제까지 북한 역사상의 1호 행사,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를 모신 행사에서 만삭이 된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이나 기록 영화나 다큐랑 보면 이렇게 만삭이 된 여성이 없는데 김정은이 또 저걸 보고 막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배 안에 있던 애가 무슨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현송월이라는 여성이 가수였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확실히 잡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위였던 여자가 뭘 한번 씹어먹던 단장이 돼요. 대위에서 대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위에서 대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령이 된 몸으로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을 해요.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지시로 중국 방미 지도부를 위해서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데 뒤에 배경 화면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세계를 자극하니까 빼라. 그럼 못 뺀다. 거기서 왈가왈부가 벌어지는데 나 그럼 간다. 그러니까 지재령 대사가 주중 대사가 대령보다 훨씬 높은 직위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말라. 중국 당가 지도부를 위한 공연이 오늘 리허설이에요.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가겠다면 어떡해.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싹 다 책임지겠어요. 간다. 대박. 그리고 그날 기차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예술단을 데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김정은이 잘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김정일 죽은 다음에 고속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저 안에 배 안에 있던 애가 혹시 이런 생각을 평양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밖에.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근데 현송월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혀진 것도 없는 거죠. 밝혀진 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현송월이 그랬잖아요. 세대주. 세대주. 이 세대주가 혹시 김정은이냐고. 김정은이야. 대박이다. 김정은이야.